네, 중개보수는요, 기본적인 사항은요, 공인중개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그죠? 중개가 완성됐을 때,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죠? 권리가 생긴다. 중개보수 청구권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기면 그 계약이 완성되기 전, 그 계약이 완성된다는 건 계약이 잔금까지 가는 거죠? 그 공인중개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완성되기 전에 해제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중개보수 청구권에 있어서 중개보수뿐만 아니라 뭐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중개함에 있어서 실비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했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시면 중개보수가 있었고요. 그 밑에 보면 실비라고도 써 있어요. 그죠? 실비는 뭔가요? 법정 한도 내어서. 법정 한도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들어간 비용. 그죠? 거기다가 내 용역을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비용, 중개보수에 내 용역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개보수 청구권이 행사를 하게 되려면 유효한 중개계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중개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팔아줘요? 네. 그죠? 사주세요? 네.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중개행위를 해야 되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거래계약과 내가 중개행위를 한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예요? 내가 중개활동을 충분히 했지만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경우 있을 수 있죠. 뭔가요? 내가 손님을 붙여가지고 그죠? 매도인에게 보여줬는데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그때는 좀 별론데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쫓아가가지고 둘이 그냥 샥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죠? 근데 내가 보여주고 중개활동 다 했죠? 중개보수 청구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건 반드시 내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랑 같아지겠죠? 맞죠? 그래서 보시면 중개보수의 요율 한번 볼까요? 요율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로 나누자 했죠?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자 그랬어요. 그죠? 주택 외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이 다 똑같다 그랬죠? 국토부 장관 령으로 정해놓은 거라고 했고요. 주택은요? 주택은 임대차와 매매를 나눠서 그죠? 매매는 0.9% 이내에서 그죠? 임대차는 0.8% 이내에서 어떻게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죠? 맞죠?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주택은 매매일 경우에는 6545 그죠? 매매일 경우 임대차일 경우에는 54 3, 4 이렇게 됩니다. 그 구간에 따라서. 근데 걱정하지 마실 게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왜? 시험 문제에 다 주어진다. 우리가 외울 건 하나 있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0.5, 0.4 두 가지밖에 없죠? 맞나요? 오피스텔. 그럼 오피스텔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면적 중요할 거고요. 그죠? 면적하고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존재하는 오피스텔. 그죠? 물론 시험 문제 보통 나올 때는요. 오피스텔을 매매하는데 임대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써줘.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부엌과 거실이 부엌과 화장실 그러니까 샤워 시설이 딸린 화장실이 다 존재한다라고 다 써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분양권 요율. 분양권 요율도 똑같죠? 주택으로 갑니다. 단, 뭐만 달라요? 기준이 되는 기준 금액이 달라지죠? 3억짜리 아파트인데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2천만원 넣었어요. 5천만원 넣었죠? 그럼 그거 얼마짜리예요? 5천만원짜리죠? 대출 1억 받았어요. 5천만원 넣고 1억 받았어요. 1억 5천이에요. 대출 금액도 내가 대출 받은 거죠. 그럼 내가 대출 받았다는 건 은행이 걷다 집어넣은 거 아니죠?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내가 1억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또 뭐 추가해야 되나요? 프리미엄. 그죠? P. 그러니까 총 금액은 어떻게 돼요? 총 아파트 3억짜리라고 해도 3억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물론 3억 넘을 수도 있겠지. B가 많이 붙다든지. 그죠? 아니면 거의 끝물에 중도금 많이 넣고 P가 많이 붙으면 3억보다 넘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내가 계산할 때는 어때요? 내가 넣은 금액. 그죠? 대출받아서 넣은 금액. 플러스 P.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중개보수 186페이지. 다음 중 개업공인자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하나 행사는 중개 완성 시에 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중개보수 청구권이라는 거는요, 중개계약 팔아줘 응 할 때부터 이미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 시에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을 하지만 행사,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중개 완성 시, 계약할 때 돈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개 완성 전이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나요?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을 소멸한다. 맞나요? 맞죠? 누구의 고의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잖아요. 그죠? 에? 거래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지요.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인의 쌍방으로도 받되 일방으로 받은 중개보수가 법정한도로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죠? 법정한도는 얼만큼? 한쪽에서. 그죠? 그러면 중개 완성 전이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죠? 이것도 권리니까 양도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죠. 내가 이거 받으면 너 받게 해줄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4번.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라도 그의 귀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중개보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해석을 잘해야 되죠. 우리말인데. 그죠? 뭐라고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뭐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다 불러대가지고 다 한 거죠. 매수인한테 얼마에 팔아줄게 이게 다 해놓고 매수인한테 이 정도에 사세요? 이거 괜찮아요? 이 물건 좋아요? 다 해놓은 거죠. 근데 어때요? 계약을 못 시켰어.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계약한 거죠. 그죠? 그의 귀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 둘이 썼으니까 나는 쏙 빠졌지요. 맞나요? 이런 경우라면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아니죠? 그때도 중개보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지요.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자도, 그죠? 이하 시도조례로 정한다. 맞죠? 주택의 중개보수의 매매 교환인가 0.9% 시도조례로 요율 한도액을 정한다. 맞죠? 주택의 중개보수 임대차는 0.8%.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를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율 한도표에 면시해야 된다. 맞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그 한도액표 있죠? 우리 붙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붙이는 것 중에 하나의 그 한도 요율표에 보면 내가 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조례는 이렇게 돼 있지만 나는 얼마 받을게 라고 써놓을 수 있다 했죠? 물론 가로에 물론 그거를 미친듯이 0.6으로 써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얼마로? 0.9로 써놓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걷다가 0.6으로 써놨잖아요. 그 0.6% 넘어서 받으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0.9로 해서 그냥 법률, 요율표대로 그냥 받으시면 끝나요. 자, 그리고 4번. 다음은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그죠? 틀린 것은 주택 임대차인 경우 1천분의 8, 0.8%죠? 시도조례로 규정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중개보수가 있다면 반환해야 된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누구 귀책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귀책이니까 반환해야 되겠죠.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이 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 실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안 되죠. 맞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쌍방을 대리하는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했을 때 이거 재밌었어요.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죠? 우리가 중개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언제였나요? 무등록 중개업자. 맞죠? 중개계약, 거래 계약 자체는 어때요? 유효하죠. 맞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거래계약이 체결이 돼도 거래계약은 어때요? 단속 규정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뭘 할 수는 없어요. 수수료를 달라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그랬죠.
맞죠? 하지만 순이엄마, 아니, 슈퍼아줌마 어때요? 슈퍼아줌마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야. 그죠? 우연한 길에 단 한 번 한 거니까. 그죠? 거기 이제 중개업자의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슈퍼아줌마는 괜찮았고. 3번.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아니죠. 그죠? 돈 받는 건 어디 기준? 사무소 기준. 그죠?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속해 있는 등록관청이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죠? 부동산 거래신고. 그죠? 부동산 거래신고는 중개대상물이 속해 있는 시도, 아니, 등록관청, 시군, 구에다가 해야 됩니다. 네? 분사무소요? 지금 등록관청이라고 그랬잖아요.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해야 되니까 등록관청이니까 어디 따라가겠어요? 지금 보시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등록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어디로 가야 되겠냐고. 분사무소는 무조건 어디를 쫓아가야 돼요? 등록이 중요한 거죠. 등록. 아니야. 등록지로 가는 것이 무조건. 등록지. 예. 왜냐면 등록이 관할관청이니까. 대전에서 했었어도 그거는 강남으로 보는 거죠. 등록지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주된 사무소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요, 말하자면 영업소쯤으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에 관한 사항은 어디를 쫓아가셔야 돼요? 등록관청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죠? 분사무소가 할 수 있는 건 분사무소 책임자가 거기 있어서 그냥 사인하는 것뿐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관할하지 않죠. 모든 상황을.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죠?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과 상가의 권리금은 중개보수 산정 시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리미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된다 그랬죠.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권리금은. 그쵸? 그러니까 중개보수할 때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프리미엄은요, 중개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 거예요. 분양권에 포함되는 거니까. 맞죠?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아니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그죠? 수수료를 마음대로 받으셔라. 3,000이면 1,000만 원 받아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내용이 앞에 게 틀린 거예요. 그죠? 뒤에 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전력을 다해 중개행위를 한 때에는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전력이란 말에 혹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실질적인 실제적인 중개 완성. 그죠? 실질적인 거래계약 체결에 기여를 했다면 이 얘기가 그렇게 되겠죠. 전력을 다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그죠? 우리 어떤 나쁜 사람도 꼭 얘기하죠. 야, 열심히 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잘해야지. 그죠? 잘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거래를 성사시켰으나 매도인의 잘못, 누구의 잘못이에요? 매도인. 그죠? 중개보수 받을 수 있겠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의 주택이 면적이 2분의 1 초과인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적용을 줘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외에 관한 규정. 맞나요? 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주택과 주택 외죠? 누가 더 세요? 요율이 누가 더 세요? 주택 외가 세요. 주택이 0.9잖아요. 상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상가가 있다면 무조건 주택 외로 봐줘라. 이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떨까요? 면적 따라 다릅니다. 그죠? 그죠? 장점은 뭐예요? 우리가 살 때는요, 주택으로 인정받는 게 좋고요. 중개할 때는 주택으로 인정받는 게 안 좋아요. 살 때는 왜 그럴까요? 주택으로 인정받으면은 보유세가 싸죠.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요. 5번 동일한 주택에 동일한
기회와 매매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매도인이 임차된 경우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청구할 수 없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아파트를요.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걸 팔아요. 내가 살고 있는데. 파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때요? 이 사람은 들어올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사가지고 다시 임대 놓을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럼 나한테 임대해. 그럼 나는 사는 건 그대로 살고, 그죠? 사는 건 그대로 살고, 다만 소유자만 바뀌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어때요?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기회에 동시에 이루어진 계약이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둘 다 받으면 좋은데, 그죠? 둘 다 받으면 좋은데, 매매만 받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사 나갔어요. 그 사람이 샀어. 그 사람이 사서 저는 이사 나갔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딴 데 살다가 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대. 내가 이사 나간 집이. 그죠? 그러면 내가 그럼 나 그 집 임대할래. 돼요 안 돼요? 되죠. 뭐 그죠? 안 될 거 없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매매했을 때와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동일한 기회가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중개보수 받으실 수 있고. 되셨죠? 또 하나,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팔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죠? 매수인한테 팔았는데 매수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집도 갖고 있어. 근데 그 집이 내가 가고 싶었던 집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 상황도 동일한 기회에 계약이 또 체결된 거죠. 이럴 때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야지. 왜 받아야 될까요? 매매가 아니라 매매도 받고 저쪽 임대차도 받아야지. 왜? 동일한 기회에 다른 물건이잖아. 이해되시죠? 아니요. 이거는 선행 수행이 없어요.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임대차와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똑같은 얘기죠? 큰 쪽을 받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업공인중개사의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상관 있을까요? 없죠. 네. 과실자 나오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거예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맞아요? 거래대금 지급이 뭐예요? 잔금이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종료된 거죠. 종료되기 전까지입니다. 그죠? 근데 법에 뭐라고 돼 있나요? 언제부터?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그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그죠?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그죠? 협의해서 받는다라고 돼 있죠? 우리는 언제 받아라? 계약할 때 다 받아라. 그죠? 4번 교환의 경우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은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그죠? 교환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환은요 쉽게 얘기하면 대금 지급을 서로 뭘로 하는 물건으로 하는 개념이 되죠? 맞죠?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를 사는데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빌딩을 사는데 아파트를 같이 살 때도 있죠? 추가 금액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금액이라도 거래 금액 큰 거 빌딩의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겠죠? 공동중개의 합의에 의한 중개보수를 받고 합의가 없다면 자신의 중개인으로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없다면 서로 자기 것만 받으면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중개 완성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여주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도인이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에? 공인중개사는 가서 보여줬어요. 그냥. 그리고 중요한 사항을 얘기를 만약에 안 해줬다라고 치자고요. 중개대상 확인 설명 의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을 잘 못했어. 그죠? 아니면은 클로징 하는데 아주 성심성의를 다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매수인이 살 마음이 없었는데 갔더니만 매도인이 먹을 것도 주고 뭐하고 뭐 좋은 거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혹 간 거야. 그죠? 그럼 중요한 원인이 지금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누구예요? 매도인이죠. 그 매도인 입장에서 뭐, 내가 다 했는데 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럴 수 있죠. 상관없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없어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공인중개사 가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 그죠? 인과관계만 존재한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190페이지. 중개보수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교환의 경우 중개 대상 금액의 합산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아니죠? 어떤 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래 금액이 큰 거. 그죠?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 차임액의 임대차 기간을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죠. 그죠? 중개보수는요, 월 차임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긴 해요. 그게 합산 금액이니까. 근데 이게 곱하기 12개월 안에 12개월 안에 24개월 안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죠. 예전엔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맞죠? 예전에는.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 없죠? 보증금 곱하기, 그죠?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 그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쳤을 때 5천만 원 이하이면 70%. 맞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아니죠?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주택 외에 중개대상물을 아니죠? 분양권도 아파트죠. 초과보수 금지행위인지 여부는 일방으로 받은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맞죠? 우리가 항상 법정 수수료, 법정 보수 얼마, 중개보수 얼마 얘기하는 건 항상 일방이다. 그죠? 8번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담, 조언, 자료전시 등 전시중개에 대한 보수는 공인중개사가 규정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컨설팅이죠. 전시중개라는 건 컨설팅이에요. 실제로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상담만 해줄 수도 있죠. 상담에 대한 거는 보수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50,000원 상관없죠. 분양대행을 하고 보수를 많이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분양대행은 중개행위한 게 아니죠. 그죠? 중개대상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권리금에 대해 중개보수가 아니라 별도의 수고를 받을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분사무소 중개가 했을 때는 분사무소 소재를 만든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까 어디를 쫓아가라 그랬어요? 등록관청. 그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도 맞는 얘기고 그냥 등록관청 이렇게 하시면 편한 거예요. 그죠? 법인의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니까. 그래서 3번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중개보수 산정 시 총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더해자 했죠. 9번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및 실비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죠? 옳지 않은 거. 실비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죠? 이건 법정이에요. 그죠?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광시도 특별자치조례를 정한다.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개업공인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이 확인에 드는 비용은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청구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오피스텔 다 나오죠? 블라블라. 중개보수는 중개인의 쌍방으로 각각 받되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금 5,000원이면 임대차의 경우에 거래금 1000분의 4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맞나요? 맞죠? 중개보수 산정 시 보증금과 월차임이 있는 경우 단순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에 월차임 곱하기 70을 더한 금액을 한다. 어떻게 돼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나요?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그죠? 그죠? 단순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가 아니죠. 그죠? 뭘 했을 때? 1000에 40만 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만 5천만 원이 됐다. 그죠? 1000에 40이면 안 되지. 1000에 39. 그죠? 그러면 4,900이죠. 4,900이 됐을 경우에만 월차임의 70%를 그죠? 70%를 곱해서 더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숫자 노름 나올 거예요. 그죠? 숫자 노름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라 그랬어요? 유율이 다 주어져. 그죠? 그래서 행복해요. 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개업공사가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금액은
2천만 원에 30만 원이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5천. 그죠? 5천은 그러니까 5천 이상이에요? 5천 미만이에요? 5천 이상이죠? 월세 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70%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5천만 원 이상률 얼마예요? 0.4. 한도에 30만 원. 54? 20. 끝. 맞죠? 이거 쉽죠? 두 번째, 3,500만 원 월세 10만 원. 합치면 얼마? 4,500.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곱해요? 그럼 얼마예요? 4,200이죠? 4,200에 0.5. 맞나요? 4,200에 0.5면 얼마예요? 21만 원. 중요한 건 뭐예요? 한도액이 걸려요. 그죠? 한도액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5, 4, 20. 5천만 원 미만짜리,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얘는. 그죠? B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2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답도 20. 12번. 여러분들 학개론에는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나오면 좀 골치 아프죠? 아닌가요? 막 헷갈리죠? 숫자 많이 나오고. 중개법에 이거 나오면은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건 무조건 맞히셔야 되는 거예요. 요율 곱하기만 잘하면 다 맞춰요. 그리고 쓸데없이 한도액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도액까지 다 써있죠? 맞죠? 얼마나 고마운 문제야. 서비스 문제야. 그죠? 자, 이거 12번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합치면 얼마야? 4,000이네요? 4,000은 곱해요? 안 곱해요? 곱하죠? 37에 21, 3,100이에요. 맞나요? 맞잖아요. 3,100 얼마예요? 15만 5천 원. 맞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개 의뢰인으로 받아야 되니까 양쪽으로 받아야 되지. 15만 5천 곱하기 2, 31만 원. 얼마 버는 거예요? 1,000에 30만 원짜리 넣으면 31만 원 벌었다고. 되셨죠? 이거 1번으로 쓸 가능성은 아주 농후하죠? 그죠? 1번으로 쓸 가능성이 아주 많은 문제예요.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개업공인 중개 의뢰인들로부터야. 맞죠? 이거 쉽다고 확 하시면, 확실하고 틀려요. 13번은 매매대금 3억. 그죠? 얼마일까요? 주택은 3억이면 얼마? 0.4%네요. 맞나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상가 있어요? 지금 밑에 나온 게? 상가 아니에요? 상가? 상가는 몇 프로예요? 0.9예요, 그냥. 39? 270만 원. 이거 완전 함정을 파도 참 어설프게 팠죠? 주택조례 써놓고, 그죠? 중개보수조례는 주택의 매매 교환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글씨만 잘 읽으면, 이거 해당 사항 없는데 위에는 상가인데? 맞죠? 그죠? 문제가 쉽다고 너무 달리시다 보면 막 틀리겠죠. 그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쓸 수 있어요? 3, 4, 12, 120만 원. 그죠? 너무 쉽다고 달리면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죠? 14번. 분양대금 5억, 분양계약 체결, 중도금 1억 5천만 원, 프리미엄 5천만 원, 전매. 얼마예요? 2억이요? 2억인데 2억 원이면 얼마예요? 0.4%. 24? 네? 24? 8. 얼마요? 80만 원. 한쪽에 80만 원. 문제에도 써있죠?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 또 이거 160만 쓰시면 안 돼. 답에도 없지만. 아시겠죠? 일방이냐, 들이냐, 요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이냐, 상가냐, 요거 항상 확인하셔야 되겠죠? 상가는 주어지지 않아요. 왜? 0.9%니까. 오피스도 주어지지 않아요. 전국 똑같아요. 0.5, 0.4.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외우지 않은 요일에서는 그거 3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0.9%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알고 계실 거고, 오피스텔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오피스텔은 5, 4. 오피스텔이니까 5지. 그죠? K시에서 중개사무소를 낀 개업공인중개사가 A의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갑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 월 차임 10만원. 동시죠? 그 주택이죠? 앞에 거 신경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써야 되겠죠? 뒤에 거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동시에 이루어진 거니까. 맞지요? 그럼 2억짜리. 그죠? 몇 프로예요? 0.4. 얼마? 80만원. 끝. 그죠? 임대차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물건이니까. 맞죠? 이건 쉬우면서도 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그죠? 이거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천에 월차인 10만원이니까 하하 난 이거 배웠거든. 3천 더하기 그죠? 700만원. 7만원이니까 700만 3,700 곱하기 0.5 그죠? 5, 35 5, 7에 35 18만 5천원 합쳐서 98만 5천원 이렇게 쓰겠죠. 맞죠? 답도 있어요. 거기 4번에. 그죠? 함정. 그 다음에 K시에서 중개사무소로 이렇게, 이거 중요해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X주택을 똑같죠, 문제가. 동시에, 을이 임차인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10만원의 임대계약.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위에 문제하고 밑에 문제 차이가 뭐예요? 위에 문제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갑과 을이죠. 밑에는 누구까지 출연해요? 병까지 출연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누구랑 맺은 거예요? 을과 병이죠. 위에서는 어땠어요? 매매 계약은 갑과 을, 임대차 계약은 을과 갑 이렇게 된 거죠. 밑에는요. 매매 계약은 갑과 을, 임대차 계약은 을과 갑. 사람 잘 따져야 되겠죠? 동일한 기회, 그죠? 동일한 물건, 동일한 사람.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죠. 지금 뭐가 안 맞았어요? 사람이 안 맞았어요. 맞죠? 사람이 안 맞았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다 받으셔야 되겠지? 맞아요? 양쪽으로 받으니까 아까 계산은 다 했어요. 얼마? 98만 5천원. 맞죠? 80만원하고 18만 5천원. 계산 아까 했잖아요. 그죠? 3,700만원 곱하기 0.5 했잖아요. 17번. 갑은 개업공인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을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70제곱미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걸렸죠? 걸렸다는 게 뭐예요? 안쪽에 들어왔죠? 85제곱미터 이하라 그랬으니까. 오피스텔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0만원. 이게요, 만약에 전용 면적이 100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85제곱미터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냥 0.9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오피스텔의 유율을 0.5, 0.4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입장엔 나빠. 우리 입장엔 나빠. 어디 입장엔 좋아요? 매도 매수인은 좋아. 아니, 매도 매수는 좋죠. 매도 매수인을 좋게 한 이유는 뭘까요? 수수료를 내려준 효과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나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그죠?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려준 거잖아. 내려줬다는 얘기는 뭘까요? 오피스텔이 너무 비싸다. 수수료가. 그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할 때 규정을 딱 정한 게 뭐예요? 면적. 그죠? 그리고 그게 진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가? 왜? 지금 보면 주택은 0.9, 0.8이잖아요. 주택에 대해서는 약간 혜택을 줬죠. 조례에서 더 내렸지만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을 뭘로 봐주는 거예요? 거의 주택증으로 봐주는 거잖아요. 그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사용하는 거라 치면 85제곱미터, 25.7평 이하여야 되고, 그죠? 부엌도 있어야 되고,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뭐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정도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수료 내려주겠다는 얘기지. 맞죠? 걔네들은 0.5, 0.4예요. 맞죠? 그럼 지금 이 조건은 어때요?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그죠? 70제곱이니까. 주택으로 봐줄 거란 얘기네. 맞죠? 밑에 가로치면 뭐라 그래요? 상하 수도시설 갖추신 전용 입식부여, 전용 수도식 화장실, 목욕시설 갖춘.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다 문제에 다 나와요. 그죠? 외우지 않아도 되죠,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우선 판단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조건이 안 되면 0.9를 곱하면 되고, 조건이 되면 임대차니까 0.4를 곱하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3천에 2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천 넘어요, 안 넘어요? 넘죠. 넘으니까 70 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5 곱하기 4, 20. 아무것도 아니죠.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들. 70% 곱하는 건요, 상가에도 포함돼요. 상가에도 적용돼요. 상가 보증금이 500에 30짜리 상가 놓으시잖아요. 수수료 받으실 때 30에다 70도 곱하셔야 돼. 주택만 70%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지금 거짓말이요? 그렇게는 안 했죠.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셨죠. 상가도 곱하는 거예요. 그거의 의미는요, 주택이라서 봐주는 게 아니고요, 소액 임차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피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상가도 70% 곱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렇게 안 해. 맞죠? 개업금융자 갑이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 중개한 경우와 위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것을 비교했을 때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 6천만 원 중개하면 이거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매매는 얼마예요? 5천에서 2억이면 0.5%래요. 그거 얼마예요? 6, 5, 30.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월차임 30이고 4,500 곱하기 해야 되겠죠, 이거는. 37에 21. 그러면 3,600. 3,600에 0.5% 똑같죠? 맞죠? 그럼 얼마예요? 18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30만 원과 18만 원의 차이는 12만 원. 똑같은 문제죠. 그죠? 별거 없죠? 조금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죠. 막판으로 하니까 좀 힘드네. 그죠?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시죠.